안녕하십니까. 착한 옆집들 안에 조설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간내린 무당이 정말 용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속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내린 무당이 용하다. 그래서 예약 전화 하시거나 문의 전화 주실 때 내린 지 얼마 되셨어요? 라고 묻는 손님들도 계시고, 길 가다 보면 저희 같은 사주, 상담 이런 광고를 보시면, 플랜카드 붙은 거 보시면 간내린 무당 이렇게 광고하시는 경우도 몇 번 보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간내린 무당이 용할까요? 간내린 무당이 용하다면 왜 용할까요?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궁금증을 샅샅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한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내린 무당이 정말 용할까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저의 어떤 애동 시절을 생각을 해봤어요. 한 10년 전에 되겠네요. 그때 저는 연년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큰애가 8살, 작은애가 7살, 막내는 뱃속에서 한 4개월 되고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림을 받았을 때는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살림만 하는, 정말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주부였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상식과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담 내용을 가지고 손님들이 오셔도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게 맞진 않았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다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냥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바람 핀다 그러면 바람을 핀다 얘기하고, 대학도 실은 스카이 갈 성적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오는데 할머니는 스카이 못 간대. 근데 스카이 못 가도 그럼 인서울은 해야 될 건데, 지방에 이제 국립대 정도밖에 못 간다? 그러면 그냥 저는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렇게 막 얘기를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막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분들의 표정이 그렇게 얘기할 때 보면 갸우뚱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표정.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죠.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저를 쳐다보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10년의 어떤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상담을 하면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들이 저에게 쌓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만 쌓이는 게 아니라 무당이라는 어떤 편견 때문에 손님들이 저한테 했던 어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상처 또한 쌓이게 된 거죠. 이렇게 기본 지식과 상식이 쌓이고 상처가 쌓이면서 제가 철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말 못할 말도 좀 가리게 됐고, 때와 장소도 가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10년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쌓인 지식이 이제는 어지간한 손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도 제가 밀리지 않을 만큼, 전문가는 아니어도 준전문가 수준 정도는 될 만큼 지식이 쌓이고, 이제는 나름 선생님 소리도 듣고, 머리가 큰 거죠. 선생님 소리도 듣고 나름 막 어깨에 힘도 주고 하다 보니까, 실은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면 제가 상처받는 말 빼고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저 손님이 듣고 싶은 말대로 편집을 해서 전하게 된 거예요. 나름 명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아서 독이 될 때도 있고 몰라서 약이 될 때도 있다. 그래서 실은 아기가 안 좋아요, 키우는 자식이 뭐가 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머니께서 걱정하는 그 마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니까 그러면 고민을 해요. 이거를 100%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어머니가 듣고 싶은 말만 해드리고 보내야 되는 건지. 저희가 할머니한테 들은 말은 100%인데 그 100%를 손님들께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나름 걸러서 말씀을 드리죠. 근데 애동제자는 아직은 때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르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상처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제자 또한 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거르는 걸 배우게 되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애동 시절과 지금의 초설을 비교를 해보면 애동 시절에는 정말 겁없고 용감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 용감하고 어떤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빛이 났던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용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상처받기 싫고 조선님이 속상한 게 싫고 그냥 그리고 조선님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절실히 깨달았고 그러다 보니까 겁이 많아져서 많이 움츠리게 돼요. 그래서 할 말 못할 말도 더 많이 가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간내린 무당이 용하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간내린 무당이 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론 뭐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상식들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그때 그 순수함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숨기지 않는 어떤 솔직한 점사를 원하실 때는 예, 아무래도 간 내리고 뭐 상황 상관없이 할머니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어떤 점사가 좋을 수 있고요. 정확한 점사와 빠른 어떤 처방을 원할 때는 전문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어떤 무당을 만나 어떤 결정을 하든 그 또한 그 사람의 복이다. 우선 내 상황에 필요한 상담이 무엇일까 고민하시고 나에게 맞는 상담을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 답이고 가장 용한 답이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점집들아 초설쌤입니다.